안녕하세요. 친절한 AI 미정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우리가 업로드해 놓았던 데이터를 살펴보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강에서 오렌지3의 데이터를 올릴 수 있는 4가지 위젯을 살펴보고 그 중에 우리는 파일 위젯이나 아니면 CSV 파일 임포트를 사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위젯을 이용해서 파일을 올려 보셨나요? 저는 2가지 위젯을 모두 사용해서 똑같은 파일을 올려봤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파일 위젯을 이용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CSV 파일 임포트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파일 위젯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우리가 데이터를 이해하고 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CSV 파일 임포트를 이용해서 올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는 파일 위젯을 이용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간만 잘 따라가 주시면 괜찮고요. 혹시 CSV 파일 임포트를 사용하신 분은 나는 이번 강의는 안 보고 다음 강의만 봐야겠다 라고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왕이면 이번 강의를 먼저 같이 보시고 다음 강의를 따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렌지 화면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불러왔던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렌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고요. 우리가 최근에 만들었던 최근 작업 중에서 불러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리센트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이타닉 클래시피케이션 다 만들어 놓으셨죠? 이 워크플로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자,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라는 위젯과 그 다음에 CSV 파일 임포트 2개의 위젯이 저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워크플로우에는 이 2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번 63강에서는 먼저 이 파일 위젯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올 때 데이터를 어떻게 선별할 수 있는지,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이라는 위젯을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속성창이 뜨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61강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올 것인가 이 소스라고 하는 부분에만 좀 집중을 해서 파일 자체로 업로드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긴 URL 어딘가 인터넷에 업로드 되어 있는 걸 불러와서 쓸 것인지 그걸 선택해서 데이터를 연결해 주는 작업까지 진행을 했었죠.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 URL을 이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나 직원분들 대상으로 이 파일을 불러오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모두에게 똑같은 파일을 다운받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구글 드라이브에 구글 시트로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 파일을 공유하는 링크를 이용해서 누구나 다 파일을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겠죠?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PPT 화면으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렌지 화면에 이런 팝업 창이 켜져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쪽은 어디에서 파일을 가져올 것인가 그 소스에 관한 내용이고 이 아래쪽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우리가 불러오게 되면 그 파일에 대한 정보, 인포메이션이 이 아래쪽에 적히게 됩니다. 맨 위쪽에 있는 1309개 인스턴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샘플의 개수가 몇 개인가 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활용하는 타이타닉 데이터셋에는 1309개의 샘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테이블 형태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의미하는 인스턴스는
하나하나의 행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셀 파일, CSV 파일을 올렸을 때 그때의 데이터의 행의 개수가 인스턴스로 표현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랫줄에 보시면 9개의 피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절한 AI 이론 파트 잘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피처가 어떤 개념인지 잘 알고 계시죠? 맞아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값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 중에는 9개의 독립 변수가 있다라고 정보에서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빠져있는 값이 missing value가 몇 %가 있는지까지 아주 친절하게 괄호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데이터에 12.3%가량의 빠져있는 값이 있대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채워 넣는 작업도 우리가 해줘야겠죠. 그리고 그 아랫줄에는 이 데이터가 타겟 variable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타겟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타겟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레이블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Azure ML Studio에서는 레이블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 오렌지에서는 타겟이라고 표현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결과값을 타겟이라고 하는데 이 타겟은 컴퓨터가 알아서 지정을 해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오면 타겟 값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5개의 메타 어트리뷰트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건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표현인데요. 오렌지에서 이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단어는 컬럼,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을 가지고 있으면 각각의 컬럼이 몇 개 있느냐를 의미하는 게 어트리뷰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트리뷰트 중에서 5개가 메타 어트리뷰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타 5개?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일단 넘어갈게요. 제가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한 정보가 여기 가운데 info로 뜨게 되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제 각각의 컬럼, 데이터 열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값을 수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각 컬럼의 이름, name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name은 말 그대로 데이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헤더 값, 머리 열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name도 우리가 변경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둘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타입은 데이터의 형식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러 개의 컬럼에는 각각 서로 다른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각 컬럼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타입이 무엇이냐? 이게 numeric이면 숫자 데이터이다. 카테고리컬이면 범주형,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범주형이다. 그 다음에 date, time, 날짜와 시각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냐? 또는 텍스트, 문자로 나타낸 데이터이냐, 이런 4가지 중에 하나로 데이터의 형식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에서는 데이터를 불러들이면서 동시에 각 컬럼에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판단하고 빠르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숫자 값이면 numeric 숫자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그게 아니라 몇 개로 딱 정해져 있는 범주형의 데이터이다. 그러면 카테고리컬. 그 다음에 날짜 형식이다. 그럼 날짜. 그것도 아니고 그냥 문자,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은 텍스트라고 알아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지금 숫자로 되어 있긴 하지만 범주형으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올바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수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오면은 데이터의 타입이
올바르게 들어가 있는지 여기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는 롤이라고 해서 이 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처. 우리가 알고 싶은 최종 결과값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인 피처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타겟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최종 결과값, 종속 변수, 다른 말로 하면 그죠? 레이블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 다시 메타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네요. 아까 위에서 우리 데이터는 5개의 메타 정보가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메타는 피처도 아니고 타겟도 아닌 그 외에 남아있는 데이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13강에서 배웠던 내용, 러닝의 의미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머신러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주 간단한 수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값, 예측하고 싶은 결과값을 y라고 했을 때 이 y를 우리가 타겟 또는 레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타겟 값에 영향을 미치는 x를 독립 변수, 피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둘 간의 관계는 서로 영향을 끼치고 또 영향을 받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면 다시 이 화면으로 넘어와서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역할 중에 피처와 타겟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예요. 그에 반해서 메타는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결과값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값입니다. 데이터에 원래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 데이터로 통계적으로 뭔가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머신러닝 모델링을 할 때는 필요하지 않은 부가 정보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나중에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맨 아래쪽에 있는 스킵 을 이용해서 이 이후부터는 이 컬럼을 더 이상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표시를 하셔도 되고요. 혹은 나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모델을 이해하거나 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메타 값으로 유지한 채 계속 가지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메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의료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환자의 이름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릴지 아닐지, 병에서 회복될지 아닐지 그런 결과값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포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이상치를 찾아내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데이터는 좀 값이 이상한데 이 환자는 누구일까? 이 환자의 다른 정보는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정보들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도메인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메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피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아예 제거를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렌지의 데이터를 업로드하게 되면 이 똑똑한 오렌지가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고 이게 숫자 값인지 카테고리컬인지 텍스트인지 이런 것도 다 판단을 해주지만 그뿐만 아니라 만일 텍스트이면서도 서로 다른 값이 너무 많아서 그 안에서 어떤 패턴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알아서 메타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인포에서 5개의 메타 어트리뷰트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셨죠? 그 말은 오렌지에서 이 데이터를 불러드릴 때 5개의 컬럼은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모델링 할 때 큰 의미가 없는 부가적인 정보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준 거예요. 나중에 데이터를 보면서 메타가 맞는지 아닌지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에 있는 value는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컬럼이
카테고리컬 타입일 때 그 카테고리컬 안에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어떤 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별에는 남자, 여자가 있고 출항지에는 C, Q, S 이런 게 있다라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다시 오렌지 화면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렌지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올바르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는 일단 1309개인데 컬럼의 개수, 열의 개수가 몇 개인지 살펴보면 여기 P 클래스부터 시작해서 쭉쭉 내려오면 홈 데스티네이션, 최종 목적지까지 총 14개의 컬럼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것과 똑같이 14개가 있을 거예요. 이때 여기 1번부터 9번까지는 전부 다 피처라고 역할이 주어져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이름, 티켓, 캐빈, 보트, 홈, 데스티네이션은 데이터의 형태가 텍스트, 문자이면서 각각의 서로 다른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패턴을 찾기가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해서 오렌지가 알아서 역할을 메타라고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과감하게 아예 스킵을 하면서 이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름이나 티켓 넘버 같은 건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변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스킵을 해 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피처에 대해서 살펴보면 선실 등급은 아무래도 생존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치겠죠.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별도 중요할 것 같아요. 나이, 그 다음에 SIB, SP는 함께 탑승했던 형제 배우자의 수입니다. 이것도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ARGH는 함께 탑승했던 부모, 자식 수. 페어는 요금, 인벌크드는 이 사람이 어느 항구에서 탑승했었는지, C 항구, Q 항구, S 항구 3개 중에 하나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9번째 바디라고 하는 뉴머릭 데이터가 있는데요. 생존하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서 시신이 발견된 경우 붙여진 넘버예요. 그래서 이 바디는 생존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얻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두가 피처로 되어 있어요. 근데 피처끼리만 있으면 우리가 모델링을 하기가 어렵겠죠. 우리는 지금 분류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예측하고 싶은 값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 값은 바로 여기 두 번째 있는 survived가 되겠죠. 이 survived가 피처가 아니라 타겟이야라고 알려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는 이 컬럼들의 이름을 변경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네임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수정을 할 수 있게 모드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선실 등급, survived는 생존 여부, 젠더는 성별, 그 다음에 age는 나이, 여기는 형제, 배우자 수, 그 다음에 party는 부모, 자식 수, fare는 요금, 그 다음에 embark는 출항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뭔가 수정한 컬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렇게 볼드체로 진하게 글씨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리셋 버튼을 클릭하면 전부 다 이전에 처음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왔던 형태로 되돌아가면서 글씨가 진하지 않고 그냥 일반 두께로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확인하실 분들은 리셋 버튼 눌러보셔도 되지만 그러면 다시 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안 누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변경을 다 해주신 분들은 여기 옆에 있는 Apply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러왔던 데이터 중에서 무엇이 피처 값이고 무엇이 타겟 값인지, 그리고 어떤 값들을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피처 셀렉션까지 여기에서 모두 다 진행이 된 거예요. 어때요? 이전에 우리가 Azure ML Studio 할 때는 데이터 불러오는 거 따로, 그 다음에 에딧 메타데이터 따로 몇 번을 거쳤었는데, 여기 오렌지에서는 이 파일이라는 위젯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이고, 이 데이터 각각에 있는 컬럼들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타입을 수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역할을 지정해 주는 거, 또 사용하지 않는 걸 빼는 것까지 여기에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일 위젯을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하기만 해도 굉장히 유용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고 나면 그걸 닫고, 그 다음에 새로운 위젯을 하나 연결해 볼게요. 우리가 사용해 볼 다음 위젯은 여기 왼쪽 위젯 카테고리 중에서 이쪽에 보시면 데이터 인포라고 하는 위젯이 있습니다. 이 위젯을 드래그 드롭 해서 이렇게 가지고 나온 다음에 앞에 있는 파일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인포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데이터셋의 이름이 무엇인지, 저는 긴 주소 URL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길고요. 다른 분들 CSV 파일을 바로 올리신 분들은 굉장히 짧게 그 파일의 이름만 뜰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사이즈를 보면 로우 행이 1309개, 그 다음에 열, 컬럼이 8개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피처를 보면 피처의 개수는 7개인데 그 중에서 숫자로 되어 있는 게 5개, 카테고리컬 범주형으로 되어 있는 게 2개입니다. 그 다음에 타겟을 살펴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맞추고 싶은 타겟은 카테고리컬 아웃컴으로 2개의 값을 가지고 있다. 생존한다, 생존하지 못한다. 2개의 값으로 구분되어 있는 카테고리컬 값을 예측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메타 어트리뷰트라고 해서 부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다 스킵을 한 상태라서 없다라고 뜨고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각각의 컴퓨터의 메모리에 다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버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긴 했지만 이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서버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처음 불러온 이후에는 우리 컴퓨터에 저장해서 사용하는구나, 잘 저장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데이터 인포를 열어보셔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동일한지, 개수가 틀린 게 없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파일이라는 위젯과 데이터 인포 위젯을 사용을 해봤고요. 파일이라는 위젯 하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타입과 그 다음에 역할, 데이터의 이름까지 설정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아봤습니다. 와, 그래도 우리가 꽤 많은 걸 했어요. 그죠? 사용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 사용할 게 무엇이며 어떤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일 위젯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설정하는 걸 이번 시간에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CSV 파일 임포트로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오늘 했던 작업들을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저는 파일 위젯만 사용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다음 64강은 패스하고 지나가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CSV 파일 임포트를 앞으로도 이용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전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